자,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그 예제 문항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뭐였죠? 예, 어휘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문법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문장 삽입에 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장 삽입을 가져온 것은 왜 그러냐면 글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텍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특히 문장 삽입이, 이 문장 삽입은 이 문장 하나의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적 구성 같은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어떤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단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글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는 단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장 삽입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among 1, 2, 4 in the passage below, where is the best place to insert the given sentence? 자, but the rapid growth has come at a price. 그러나 그 빠른 성장은 at a price,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자,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거, 희생을 뭔가 치러야 됐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but이라는 것은 여러분 등위 접속사입니다. 근데 등위 접속사 중에서도 앞에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순접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내용이 반대로 가는 경우 역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ut은 대표적인 역접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접속사 말고도 그 부사가 있어요. 부사가 있는데 접속 부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however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역접 부사입니다. 앞의 내용과 반대로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역접 부사라고 그러거든요. 자, but 같은 거는 접속사고 however는 부사입니다. 역접 부사로 볼 수 있고요. 비슷한 의미의 또 단어가 뭐 있죠? 구가 있죠. on the contrary, 반대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문장을 뒤집어 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셔야지만 앞에 문장과 뒷문장이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but이 여기서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희생을 치러야 됐다라는 개념, 앞에서는 좋은 얘기 하겠죠. 그러나 뒤에는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박스 안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Indoor skiing in the desert. 자, 사막에서 실내 스키를 탄다는 것은 has become a symbol of Dubai's status as a wealthy modern metropolis. 그래서 이 두바이의 어떤 위치,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징이죠? As a wealthy, 아주 부유하고 현대적인 대도시로서의 사회적 위치의 상징이 되도록 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사막 한가운데 그 스키를 탈 수 있는, 실내 스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야, 이거는 뭐 웬만한 도시가 아예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부유하고 현대적인 어떤 대도시를 상징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Originally in a small fishing village, 원래는 작은 피싱 빌리지니까 어촌 마을이었는데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그 문법적으로 분사 구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사 구문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originally small fishing village. 자, 원래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Dubai's fortunes. 자, 두바이의 fortune이라는, 여기서는 여러분 약간 좀 해석이 조금 확대돼서 응용이 돼야 되는데 두바이의 운명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분사구문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 두바이의 운명은 changed. 자, 완전 자동사죠. 자,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바뀌어버렸습니다. With the discovery of oil in the 1960s. 1960년대 석유를 발견함으로써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예요.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석유를 발견해가지고 그 두바이라는 도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라는 거죠. 자, since then it has evolved to become the largest city in the United Arab Emirates. 자, 그 이후는 언제죠? 1960년대 이후로, 석유가 발견된 이후로
그 도시는 has evolved to 변화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become the largest city 가장 큰 도시가 됐는데 UAE라고 그러죠. United Arab Emirates. 자, UAE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와 도시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United States America처럼 마찬가지로 연합 국가입니다. 자, 주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UAE라고 표현합니다. 자, UAE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미국에서 뭐 뉴욕 같은 도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And 100 high-rise towers. 죄송합니다. With over 3 million residents. 그래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주민들이 있고 쇼핑몰들이 있고요. And 100 high-rise tower. 그리고 수백 100개의 아주 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To power its cars and air conditioning, the city has produced large amounts of carbon dioxide from fossil fuel.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태까지 앞에 1번까지는 좋은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단어랑 같이 연결된다면 뭔가 역접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빠른 성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을 치러야 됐다. To power its car. 그래서 그 도시의 자동차와 에어컨에다가 전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the city has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도시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화석연료로부터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당연히 여기서는 문장으로 봤을 때 2번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볼까요, 여러분? By 2006, 2006년까지 Dubai and one of the largest ecological footprints in the world. 자, 두바이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가장 ecological footprints, 생태학적으로 footprint라는 건 어떤 그 탄소 발자국이죠. 탄소 발자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요, 세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뒤에 있는 문장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역접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2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그러면 4번 문항을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 뭡니까, 여러분? 네, 문법입니다. 자, 다시 문법을 가져왔고요. 자, 문법이 어려운 문법 중에서 밑줄 오류를 찾는 문장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the passage below and answer the questions that follow. 자, 여기서는 틀린 걸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지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틀린 문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법사항에서 학교에서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준동사가 주로 나왔고, 준동사라는 건 뭡니까? 현재 분사랑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얘기하죠, 보통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 준동사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법들이 나왔는데, 자,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부터 쭉 보면 교과서에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답을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3번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Each building has reflective windows and wall print which reduce the heat absorbing from the sun. 자, 보시게 되면 각각의 건물들은 has, each와 every는 항상 단수치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로 나와야 됩니다. has 맞습니다. reflective windows, 반사하는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반사 창문이 있고요. and wall print, 그리고 벽이 다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콤마 찍고 which, 관계대명사 무슨 용법이죠? 계속수 용법이죠. 그런데 그것은 reduce. 자,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복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reflective windows and wall paint를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reduce the heat absorbing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흡수된 열을 줄여줍니다. 자, reduce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죠? absorbing이 문제죠. 자, 태양으로부터 흡수된 겁니까? 흡수하는 열입니까? 열이 흡수되는 거죠. 열이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이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열은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sorbing이 현재 분사 쓰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다. 과거 분사요. 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죠? 자, 현재 분사의 두 가지 특징 뭡니까? 자,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고 능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사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기본적으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과거 분사는 뭡니까? 기억납니까? 과거 분사. 자, 과거 분사의 특징은 네, 맞습니다. 수동의 의미와 완료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이 되는 거고 have 플러스 pp가 뭐가 되니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인 absorbed가 돼야 됩니다. 그쵸? 자,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가장 좋은데 자,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 여러분 긴가민가 하시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결국 문법적인 능력으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가 제대로 흐릿하게 돼 있다면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이 잘못된 문장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absorbed가 돼야 돼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중요한 선생님이 예문을 4가지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 듣고 이해는 되십니까? 자, 다 맞으신 학생들도 계실 거고, 자, 아쉽게도 특히 문법에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제 2번의 시험을 2학년 들어와서 치르셨는데, 자, 이제는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실수나 오류가 있으셨다면, 자, 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금 국제 중에 문제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 건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선생님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험부터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문법 문제가 킬러 문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글의 순서나 글의 삽입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암기하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기를 안 했더라도 지금의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법은 준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보셨겠지만 관계대명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문법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조금만 변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특히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변형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특히 2학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에 문법을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중학교에서 이렇게 대원국제중에서 문법 문제가 6문제까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해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원국제중 학생을 위해서 여름 문법 특강을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원국제중 학생들이고요. 자, 1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지필고사를 보시게 될 거고요. 자, 문법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다져놓으시면 아주 유리합니다. 자, 2학년은 마찬가지고요. 3학년 학생들도 이제 중3 중3이고 여러분들이 3학년에서 2학기 때 시험이 한번 기말고사가 있죠. 자, 중학교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 방학 동안이라도 문법적인 어떤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갖추셔야 되고요. 자,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자,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 문법 잘 가르쳐 줄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독해하기가 바쁩니다. 중학교 때가 문법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독해력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중학교 때 중3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가기 전에 문법 마스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기간은요, 여러분들 7월 20일, 자, 이제 시험 끝나고 여러분 한 2주 정도 쉬시고요. 7월 20일부터 총 6회에 걸쳐서 8월 24일, 여러분들 개학이 아마 그 전주긴 하지만 아직 내신이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6번에 걸쳐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매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아닙니다. 자,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으면 자, 무학년제를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눈치도 보이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수업 중에 질문 못하는 부분들은 클리닉 시간 30분 정도를 지원자에 한해서 선생님이 오픈을 했으니까 자, 확실히 그날 배운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우고 물어보고 답변 받고 이해하고 가시게끔 선생님이 30분 정도 시간을 뒀습니다. 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은 뭐냐면 대원국제중 영어 내신 1등급입니다. 자, 1등급 문법 안 되면 이제 1등급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1등급 달성을 위한 핵심 문법을 하는데요. 자, 총 6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겨울방학 때 한 10회 이상은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름방학 짧기 때문에 총 6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품삼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첫날을 강의를 하고요. 자,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심화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분사구문, 그리고 관계대명사 어렵습니다. 관계대명사 여러 용법이 많습니다. 관계대명사 확실히 배우시고 가야 되고요. 자, 간접화법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간접화법하고 이 간접화법을 어떻게 완수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완벽하게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도치 강조입니다. 자, 고등문법으로 가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 도치 구문하고 강조 구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법책들이 대부분 도치 강조를 맨 뒤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법을 하신 분들도 뭐 준동사 하느라 뭐 다른 거 하다가 도치 강조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 가급적인 앞부분에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치와 강조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준동사 같은 경우도 요번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준동사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동사들도 필요하면 선생님이 여기 강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기 때문에 여기 작은 글씨로 얘기를 했는데, 자, 학생들이 사전 요청이 있으면 문법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항목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간절한 부분이 있다면 꼭 이거는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선생님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강의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확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교재까지도 확정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그 대형국제중뿐만 아니라 일반 중학교 학생들도 선생님이 여기 그 핵심 문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당연히 중학생이라면 내신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요번에 문법에서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핵심 문법에 대해서 들으시고, 특히 선생님은 품사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품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개념 설명을 확실히 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문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져가도록 선생님이 아주 강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오시면 되고요. 자, 한 예로 요번에 선생님한테 내신 강의를 들으신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분은 자, 문법에서만 지난 중간고사에서 많이 틀리셨는데 이번에 문법 6문제 다 건지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믿고, 자, 문법에 대해서 이번 여름방을 이용해서 특히 국제중 학생분들은 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2학년이든 이번에 여름방을 너무 놓으시지 말고 자, 문법 한번 마스터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상 대한국제중 전문 스터디브릭스의 서동욱 T, 알렉스 T가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본 영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